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한번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ETF 전체적인 시황이랑 차이나 전기차 악재 기사가 두 개가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드리고요. 하나는 좀 안 좋은 뉴스지만 하나는 그래도 악재이면서도 좋은 뉴스다, 이런 거를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종합이 1.16%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간 뭐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이랑 항생 지수는 지금 1.23%, 그다음에 1.88% 올랐는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지금 뭐 토니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가 이제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상해 증시랑 항생 지수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다. 뭐 주식은 기대감이 있으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애플이나 특히나 테슬라죠.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 그간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는 좀 가격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도 3.74% 조정을 했다. 그리고 구글,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이 그간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전기차 기업들도 니콜라가 또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또 급락을 했죠. 하지만 뭐 조금 좋은 소식은 리튬 아메리카스나 아니면은 엘보말, 그다음에 SQM, 이런 리튬 채굴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리튬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이걸 희망을 품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ETF 나스닥 100 QQQ가 1.34% 마이너스, 그다음에 TQQQ가 3.95%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분할 매수하셨으면은 괜찮으셨을 것 같고요. SPY, S&P 500은 0.41%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0.32% 플러스, 속슬은 0.91% 플러스. 그래서 오늘 또 떨어지면은 저는 그래도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도에 매수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로 보시면 나스닥 100 QQQ는 35% 올랐고요. S&P 500은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는 121%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3배 ETF SOXL은 136%.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조정하고 갈 때가 된 거 맞다고 보고요. 된 것 같다고 보고요. 이제는 좀 조정하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TQQQ랑 예전에 하락장 때는 뭐 SQQQ 숏을 치냐 마냐 이걸로 많은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수익률 보면은 마이너스 62%입니다. 이거 SQQQ 제가 제발 사지 말라고 몇 번 노래를 했습니다. 제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신 분들은 지금 62% 마이너스고요. TQQQ는 121%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TMF가 요즘 또 유행인데 채권이 여러분 채권 투자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이 그렇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채권 수익률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요즘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풀릴지 안 풀릴지도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걸 예측하고 그런 걸 예측하고 채권에 투자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채권 투자하는 건 좀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이 수익률, 여러분들 수익률 좋아하시잖아요. TQQQ를 투자했으면 121% 올랐는데 TMF를 이 기간 동안 투자했으면 0.87%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고요. 뭐 TMF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배당주랑 TMF를 왜 싫어하냐면 우리같이 그냥 개미들, 돈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적립식 매수로 공격을 해야지 지금부터 수비를 하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많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막 몇십억, 몇백억대 자산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모아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나마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TQQQ는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ETF로 그래도 공격을 하는 게 꾸준히 모아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게 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돼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수비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나이 어리신 분들 20대, 30대, 40대까지 여러분들 나이 어리시면은 공격을 하셔야 된다. 물론 나이가 많은 60대, 70대 분들은 그만큼 자산을 많이 모았겠죠. 그러면은 뭐 TMF든 아니면 채권이든 투자하셔서 뭐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해야죠. 해칭이라고 하죠. 지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같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또 빠지는 게 경기 침체 이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를 때 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오르면은 경기 침체 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쭉 올라가는 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또 주식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걱정이고요. 아직 온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지. 보이다가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조심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MF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금리 동결 내지 또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여행 유튜버도 저도 자주 보거든요. 여행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유럽 여행이나 이런데 가는 유튜버들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느껴요. 요즘 영상 보면은 진짜 뭐 터키도 그렇고 뭐 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간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아니면은 다른 유럽들 가면은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금방 올 해에 이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아직은 저는 금리 내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내년이나 돼야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그때 정도의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계속 당분간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더 걱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조짐이 또 보이는 게 중국 때문에 또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지금 수출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지금 수출이 잘 가다가 5월달에 또 수출이 감소를 했다는데 그리고 대미 수출도 이렇게 계속 10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뭐 미중 디커플링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도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결국은 소비가 줄어든 거죠. 물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이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겠죠. 왜냐 소비가 줄어드니까 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거 뭐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국이 세계 공장이란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 거고 전 세계 소비가 그다음에 소비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으면은 결국 금리 인상이랑 뭐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가 또 이제 축소되고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또 다른 뭐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뭐 투자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짐이 보이더라도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면 꾸준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을 인도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이제 공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인도는 한참 중국에 비하면은 전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말고는 한참 멀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기술력도 부족하고요, 자본금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생산력도 부족합니다. 왜냐
지금 인도랑 중국이랑 GDP 차이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R&D 지출만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생산량만 봐도 아예 인도랑 지금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랑은 상대가 안 된다.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인도가 대체하려면은 몇십 년 지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하죠. 그래도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도맡아 할 것 같다. 물론 중국의 이런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옆에 동남아 국가로 공장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떠나서 이제 뭐 전 세계 뭐 IRA 법안, 뭐 인플레 법안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 자동차 업체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에 공장을 짓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란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또 다른 위기가 있다면 결국은 지금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위안화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위안화가 또 더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또 더 빠진 경향도 있어요. 주식들이. 그리고 중국 증시가 워낙 요즘 안 좋아서 그래서 또 두 배로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미국 달러 국채를 매도하고 있어요. 왜냐 위안화 이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달러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브릭스족으로 뭉치려고 하고 있고 달러 이런 패권이랑 어느 정도 중국이 도전하는 것 같지만 뭐 위안화가 달러를 다 대체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대체제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이 대체제로 쓸 수 있는 통화가 이제는 위안화가 될 수가 있다. 유로화 다음으로 이제 위안화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점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하계 다보스 포럼이 지금 중국에서 열렸는데 중국 총리가 디리스킹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창 중국 총리는 하계 세계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자 다보스 포럼에 지금 미국이 대중국을 견제를 의미하는 디리스킹 위험 제거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동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텐진에서 이게 열렸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창 총리는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많이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전기차도 좀 기대를 해봐야죠. 차이나 전기차도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ETF들 차이나 전기차는 0.5% 오늘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59%,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1.52%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S&P 500은 플러스 0.3%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0.29 플러스 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테크탑10은 2.28%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도는 0.18% 플러스,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1.41%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팡플러스가 2.68%또 마이너스 돼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7%. 팡플러스가 가장 많이 속을 썩였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오늘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비아디가 조금 오늘도 1% 정도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봤더니 악재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뭐 악재도 아닌데 워렌 버핏이 또 한번 또 BID 주식을 조금씩 줄였다고 하는데 10달 새 12번째 그러니까 지금 12번째 매도를 했다는데 전량 매도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ID 지분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20%였는데 8%까지 지분을 줄였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2008년 9월로 거슬러 가서 이때 비아디 주식을 샀어요. 금융위 당시 비아디 주식을 2억 2,500만 주를 사서 주당 홍콩 달러 8달러로 샀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주가는 연평균 26%, 약 26% 상승을 해서 버핏의 매수 시점부터 33배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버핏도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됐으면은 그걸 수익 실현하고 다른 주식으로 또 갈아탄다. 근데 버핏이 그런다고 해서 비아디를 다 판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산 것도 아닙니다. 버핏이 그래도 이상하게 전기차에 투자를 했는데 비아디에 투자를 했다.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비아디에 투자했다는 게 이례적이고, 아직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이례적인데, 서서히 지분은 줄여가니까 앞으로 뭐 전량 매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악재라고 하면은 뭐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버핏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33배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다시 또 더 저평가된 주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아디를 팔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겠고요. 이런 거는 뭐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해석만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뭐 비아디 주식을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워낙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 뭐 중국 전기차 줄도산해서 뭐 다 망한다 이렇게 악재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줄도산인 건 맞는데 뭐 이게 이제는 악재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호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서로 막 여러 개가 싸우는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차가 재편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시장 집중도가 이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위 4개사 점유율이 44%에서 60%로 늘어났다. 그리고 업체는 500개에서 100개로 감소했고요. 니오나 스타트업이 재정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18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점유율로 나타낸 시각화된 이런 그래프인데, 한번 보시면은 2018년에는 자 비아디가 미미했어요. 그냥 서로 전기차 이런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9년도 그렇고요. 20년도도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이 지금 20년도에 3가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공급을 현지 시장에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20년 7월에는 상하이 울링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홍광미니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에도 비아디의 이런 점유율은 좀 미미했어요. 근데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제 22년 가면서 비아디가 1등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비아디는 일부 인기 모델을 출시하고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23년에는 이제는 뭐 거의 비아디가 부동의 1등이 돼버렸죠. 그래서 22년 4분기에 50만 대 이상을 신에너지차를 판매했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렇게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로 거의 좁혀지고 있고요. 점점 점유율이 이렇게 큰 회사로 모여가고 있다. 이렇게 상하이랑 테슬라, 비아디 이렇게 세 개 회사로 점점 이제 점유율이 모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망하면은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는 비아디 완성차 업체는 비아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투자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배터리 CATL이나 뭐 EV 에너지 이런 배터리 관련 주식이랑 리튬 생산 업체랑 그 다음에 부속품 전기차 이런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재 부품주 이런 데가 위주이기 때문에 완성차는 비아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들 뭐 니오나 아니면 샤오펑 이런 데가 조금 힘들어져도 거기에 투자를 한 거가 아니니까, 혹시나 그런 뭐 거기서 판매가 부진하지만 그게 다 비아디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허핀달 허심한 지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위로 2500까지 갈수록 이제는 점점 시장이 집중화되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 독점으로 되는 건데, 점점 이제 전기차가 2020년에는 많이 이렇게 경쟁이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제 경쟁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는 독점으로 가고 있다. 독점으로 가면 더 많이 수익 창출을 하겠죠. 비아디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아디가.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점유율이 비아디가 21년부터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2년까지 급격하게 올라왔고 23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서서히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와 격차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테슬라랑 비아디가. 그리고 테슬라에도 CATL 배터리가 들어가죠. CATL이랑 비아디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다. 두 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차이나 전기차 이런 ETF는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WM 웨이마라고 하죠. 웨이마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마는 원래 잘 못 만들고 망할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하면서 이런 점유율을 다 비아디나 아니면 테슬라가 가져가면 오히려 차이나 전기차에는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그냥 무식하게 모아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뭐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나 전기차도 꾸준히 그냥 이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든 말든 저는 장기로 보는 거니까 싸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살려고. 그 다음에 미국테크 탑10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좀 샀는데 이렇게 계속 바닥에서 저는 꾸준히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P 500도 바닥에서 저는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S&P 500도 이렇게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갔고 나스닥 100도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서 이제 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또 그때 또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오면은 그냥 또 꾸준히 모아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힘든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 차이나 전기차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다른 ETF를 투자하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